예, 이번 시간에는 당사자 소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소송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이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통상 분류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3조 2호에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피고가 될 수도 있고 행정주체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기관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주체가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하고 통상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 중에 공법관계이면은 행정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 그리고 사법관계면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대표적인 것이 처분이 있으면은 처분을 다퉈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중심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고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되고, 처분의 취소로서 적당하지 않고 이 처분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다투는 형태의 소송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당사자 형태와 관련해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대표적인 게 조세환급 소송입니다. 부가처분이 되었고 1억을 납부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가처분이 위법하다 또는 무효다 해서 반환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입니다. 반환, 돌려달라. 이미 납부한 금을 돌려달라. 피고 대한민국이 됩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변상금 같으면은 피고 서울특별시 이래 되겠죠. 이런 경우에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법원은 민사사건이다 하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그래서 학설과 판례의 간극이 큽니다. 이 사건은. 다만 최근에 부가가치세 환급액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특수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가 처분이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위법이면은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소송이 반환이 기각됩니다. 위법인 경우. 근데 단독으로 하면 이런 경우인데, 위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청구로 병합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은 어찌 되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소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법상 부당이득이 아닌 것이요, 기각을 해야 됩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선고시는 유효합니다. 부가처분이. 따라서 부당이득이 안 되는 거죠. 부당이득이 기각되고, 확정이 되면 이때서 부당이득이 되니까 이때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차이가 금액이 기간이 짧은데 너무 기술적이다, 너무 기계적이다 이래서 이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받겠습니다. 취소 판결이 성교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 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확정력과 판결의 확정력과 형성력 관계를 확정과 형성력의 문제인데 특수한 판례니까 판결과 관련해서도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공법상 신분 지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게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은 신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정비 조합을 상대로 A가 내가 조합원이다 하는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개발 정비조합은 공법상 사단입니다. 공법상 사단이고 이에는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확인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더 나아가서 조합원이면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 A가 수분양권을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수분양권은 나중에 분양 신청해서 기각되거나 제외되거나 불만이 있으면 제외 처분에 분양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합원 지위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있네. 수분양권은 소송을 민사소송이나 당사소송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 된다 입장입니다. 앞에 공무원 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소송 중요합니다. 요거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각종 급여 청구, 의료보호법에 대한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보상급 청구, 민보심에 있는 보상급 지급 청구, 이런 각종 청구는 당사자의 신청, 행정청의 심사 결정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결정 전치주의가 채택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이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급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정 전치주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확정 이후에 금연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지급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행정청 인연 결정에 있어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해야 되고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 거부 결정에는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연 결정 이후에 주지 않으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금을 구하는 것은 허용해야 되지 않습니다. 각하됩니다. 각하. 한번 법령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어찌되나 법령 개정에 의해서 확정 이후에 법령 개정에 의해서 금액이 감액되면 어찌되나 이거는 처분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도 당사자 소송으로 지급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요 경우입니다. 한편 바로 인용 결정 없이 바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상 광주 민주보상 관련된 보상급 지급 청구 소송, 석탄 산업법에 의한 가격 안정지원금 지급 청구, 그 다음에 재위로급 지급 청구, 판례의 요 정도는 결정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 부존재 하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PPT 자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이니까 계약이 관한 소송이니까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없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계약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이런 지금 현재 공법상 계약이 나타나는 게 공무원 중에 계약직, 전문직, 예, 과거 이런 경우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이고 그래서 파면이면은 이거는 그 해고로 봅니다. 징계 해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의 종류를 변경해야 됩니다. 실의, 무용당, 해초, 해고죠. 그 다음에 공중보건위, 그 다음에 시립, 합창단원, 이는 전부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공법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판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 마지막 확인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기 전에 권리관계, 공법상 권리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항만시설 무상 사용권 같은 경우 항만시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다툼에 관련해서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권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 결정 절차에 따라서 항고소송과 당사소송 두 가지 형태로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다. 또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법과 실체보상 청구권인데 이것이 항고소송, 당사소송 두 가지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결 문제와 관련해서 처분 등의 효력 전부 여부, 효력 유효, 무효, 존재 중에는 유효한 존재, 무효인 존재가 있고 무효 중에는 부존재, 부존재와 무존재는 사실상 공통됩니다. 사실상 동일합니다. 효과가 해서 하여튼 이런 전부 유효 무효인 경우에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면은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일부 조문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선결 문제가 되는 그 행정처분의 행정청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소송 참가, 민사소송이지만 행정청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이 소송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권심리를 일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부가처분과 관련해서 부당이득이 되느냐, 방금 민사소송인데 부당이득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부가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여야 됩니다. 위법 무효이면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하고 무효인 것은 선결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고 취소한 정도면은 유효입니다.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 취소에는 청구 기각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위법 취소하는 정도에서 심리는 민사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해야 되고 위법하고 무효인 경우는 판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에 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배상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처분이 위법, 적법하냐? 국가배상은 처분이 적법하면은 국가배상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처분을 하는 공무원이 고의가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또 나가서 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위법화돼서 반드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민이 승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승소해서 또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고의, 과실. 그래서 국가배상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련해서 민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입장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했다 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이 취소가 위법하다. 그 이후에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 운전을 해서 걸렸습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데, 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때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위법하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선결 문제에서 유죄로 선고해야 되고, 다만 행정법원에서 요거를 취소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이 취소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아니고 운전면허가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무죄를 선고해야 되고, 따라서 뒤에 유죄 판결 이후에 뒤에 확정되면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상회복이라든지 이행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불복종하는 경우, 불복종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 어찌 되는가? 이때 불복종 처벌죄는 직무집행, 이행명령의 적법성이 구속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위법하기만 하면 되고, 위법 무효가 아니래도 이 처벌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명령 불복종죄와 관련해서는 범죄 구속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위법하면. 행정구제와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기본적으로 절차 심리서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하면은 다시 NO라는 답변이 나오면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사실은 취소 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되지만, 결국 취소 소송과 무효 소송을 가르는 것은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 따라서 그 무효인 경우에는 좁은 범위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남아있는 이상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다음 시간에 행정심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행정구제, 이거 관련해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그 행정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미루면 안 됩니다. 각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 기관, 사법기관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때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대부분은 취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부분 권력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 소송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형벌 같은 경우 형사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 규제법으로 비송사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취소 소송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송사건으로 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 방식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꼭 어떤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태료 절차, 질서 위반, 요거 빼고는 대부분 취소 소송입니다. 세무조사, 행정신용 확보수나 행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특히 세무조사 결정과 관련해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다 하는 점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행정소송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